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가 총 4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산학협력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은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유치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코로나19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산학협력시설 유치로 경기도는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유치가 안산 시민과 도민이 행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1원 18,383제곱미터 규모 부지의 데이터 센터와 산학협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 하반기에 건축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토지 임대 계약과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인력과 데이터 센터 서버 관리 인력 등을 고용할 예정이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인 하이퍼스케일 규모로 전산동 건물 안에 총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다.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AB에 달한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데이터 센터와 산학협력시설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한양대학교는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내 부지를 제공하고 카카오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인근에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유치가 카카오 브랜드 파워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기업 유치에도 영향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최고 260명에 달했던 가정 대기 환자도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병원의 수가 적고 병원 규모가 작아서 유행이 갑자기 확산되는 시기 대기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험이 있던 이 기간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과 병상 배정팀 그리고 도내 46개 보건소가 공동 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냈다고 말했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사 9명 등 12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홈케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후 10일이 지난 현재 총 177명을 전화 상담했고 그중 병원으로의 후송을 연기한 것은 7건이었다.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날은 8월 29일로 260명이었는데 7일 현재 모두 해소된 상황이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3,656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온라인 산악회 카페 모임 관련 3명, 부천 가족 모임 관련 1명, 남양주 웅진북 클럽 관련 1명, 광화문 집회 관련 1명 등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이다. 지난달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3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5.4%인 98명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88명으로 전체의 약 22.8%다. 그 전주인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은 총 6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29.5%인 183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145명으로 전체의 약 23.4%다.
주간 단위로 비교할 때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 38%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1%포인트 감소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비슷했다. 온라인 산악회 카페 모임과 관련해 지난 5일 과천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1일 군포시 3분 중앙공원에서 산악회 모임을 가진 회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과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도는 5일 확진자 중 1명과 함께 등산을 했던 16명에 대해 능동 감시 중이며 심층력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부천 가족 모임에 14명이 참석한 이후 26일부터 총 10명이 확진됐다. 이어 가족 모임 확진자 중 1명이 근무하는 부천 소재 직장 동료 및 가족 등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13명이다. 남양주 운진북 클럽 관련 지난 3일 북클럽 큐레이터에 확진을 시작으로 직장 동료 및 가족의 연이은 확진이 있었으며 5일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과일 카페 운영자의 일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다. 6일에는 과일 카페 운영자 자녀의 지인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남양주 빙그레일 공장 생산라인 직원으로 해당 공장의 직원 명단 및 CCTV를 확보하고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7일 0시 기준 사랑 제1교회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광화문 집회 관련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13,429명 중 11,943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84명이 양성을 받아 약 0.7%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7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00여 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5%인 512병상이다.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6일 18시 기준 600명이 입소하고 있어 58.7%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23명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의 4개 생활치료센터의 총 입소자는 468명이고 격리해제 퇴소자는 281명이다. 이 중 67명이 병원으로 전원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에도 친환 경우수 농축산물 급식 공급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급식자재 배송비 문제로 친환경 우수 급식을 망설이는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를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 이번 주 11일까지 배송비를 지원한다. 7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도비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초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초등 돌봄교실의 학교 급식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 과정이 아닌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나와야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가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도 내 1,200여 초등학교에 약 25,700여 명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실이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돌봄교실 학생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 도시락을 사오거나 단체 도시락을 주문해 점심을 해결했다. 그렇다 보니 식은 도시락을 먹거나 균형 잡힌 영양식단을 제공받을 수 없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부가 지난 2일부터 학기 중 초등 돌봄교실도 정규 수업으로 봐야 한다며 학교 급식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급식자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당 소규모로 운영되는 돌봄교실 특성상 식자재 가격보다 식자재 배송에 필요한 물류비가 더 비싼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학교당 20에서 30명에 불과한 소규모 돌봄교실의 경우 1만 6천 원 규모의 식재료를 주문할 경우 배송비 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이런 이유로 다시 예전처럼 도시락을 먹는 등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양측은 7일부터 경기도 친환경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주일분의 식자재 추가 배송비를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도비 7천만 원을 배송비로 긴급 편성해 사용한 뒤 다음 주부터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충범도 농정해양국장은 초등 돌봄 교실의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외에도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배송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질 좋은 학교 급식으로 챙기고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야만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생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 농축산물 대비 가격이 비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차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추석 특별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추석 특별전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시름이 깊은 만큼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을 통해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는 서려 깊은 착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경기도 주식회사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추석맞이 선물 세트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한 그릇, 뚝딱 전장김 앤 김자반 세트, 할인가 8,000원, 팜메이드 먹골 배즙 100%, 할인가만 80원, 순수 참기름 들기름 2종 선물 세트, 할인가만 7,600원, 교화당 플레인 수제 강정, 할인가만 1,200원, 건강미 현미 누룽지 세트, 할인가만 800원, 김포 금쌀과자 종합 선물 세트, 할인가 9,600원, 메리넛 견과류 4종, 고급 선물 세트, 할인가 23,200원, 사랑 이야기 천연, 비누 선물 세트, 할인가 23,200원 등이 있다. 착착착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공식 공동 브랜드다. 착착착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만든 사회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제품들이 참여 중이다. 도는 착착착 브랜드를 토대로 카탈로그 발간, 홍보 영상 제작, 바라지 마켓 및 온라인 복지몰, 입점 등 다양한 공동 마케팅 사업을 벌이며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인식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제품 디자인 개발, 품질 관리,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은 물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황영성 특화기업과장은 추석을 맞아 정성이 담긴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의미 있는 명절 선물도 마련하고 착한 소비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